누구나 살면서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 관계 하나쯤은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관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 해법을 담은 관점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유독 끊어낼 수 없는 관계, 예를 들면 가족 같은 관계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걸까요? 그 특별한 고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맺는 관계를 딱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직접 선택한, 말하자면 후천적인 인연이고요. 다른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바로 선천적인 인연이죠.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친구나 직장 동료 같은 관계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잖아요. 정말 아니다 싶으면 안 보면 그만일 수도 있고요. 근데 부모님, 내 자식, 형제자매, 이런 관계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끝낼 수가 없는 그런 끈끈함이 있죠. 아니, 그럼 왜 이 선천적인 관계가 이렇게까지 강렬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서는요,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인 개념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걸 딱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관계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업보의 빚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족으로 만난 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일종의 영적인 빚이 있는데 그걸 이번 생에서 풀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딱 맞게 짝지어진 만남이라는 거죠. 와,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당신의 족보는 당신의 빚쟁이 목록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내가 이번 생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가장 큰 빚을 진 상대라는 의미인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자식 관계를 이율이 가장 높은 빚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정말 무조건적으로요. 그게 바로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기 위한 첫 번째 의무라는 거예요. 먼저 줘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빚을 갚아야 하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바로 그게 정말 큰 실수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돕는다고 착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갈등은 피하고 보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딱 짚어주고 그 결점을 고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말해주는 것.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이 문장이 핵심을 찌릅니다. 끝없는 용서는 도움이 아니라 방임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계속 눈감아주는 건요, 그 사람의 나쁜 습관을 오히려 키워주고 결국 더 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우리가 빼앗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영향은 가족 안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집에서 고쳐지지 않은 문제들이 결국 밖으로 스며나와서 사회 전체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가정의 문제가 사회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무조건적인 용서가 오히려 독이라면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돕는 걸까요? 그 해답으로 제시되는 개념이 바로 상생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를 살리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생은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갈등 없이 지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죠. 진짜 상대방을 위한다면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걸 계기로 두 사람 모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 그게 진짜 상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4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봐야 해요. 변명하지 말고요. 둘째, 피하지 말고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요. 셋째,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솔직하고 단단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이기냐 지냐의 싸움이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공동 작업인 셈이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면 애초에 왜 우리 삶에 이렇게 힘들고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돼요. 혹시 이런 관계가 나한테 주어진 벌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사람을 만났나? 하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이건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한 아주 특별한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가장 힘든 훈련이 가장 강한 군인을 만드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훈련장이라는 거죠. 왜 하필 이런 관계가 최고의 훈련장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설픈 관계는 큰 갈등이 생기면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하지만 가족은요? 아무리 싸워도 쉽게 끊어지지 않죠. 바로 그 끊어지지 않음이 핵심이에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는 결국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에 필요한 마찰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인 셈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서로에게 성장의 파트너, 즉 도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 여기서 도반이라는 말이 정말 멋진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함께 수행하는 동지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그런 관점의 대전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인간은 진짜 원수야 라고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이랑 나 사이에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가 있구나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숙제를 제대로 함께 풀어냈을 때 그 원수 같던 사람이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관점을 딱 적용해보면 그 지긋지긋했던 관계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처럼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파트너는 과연 누구인가요?